잡아가도 좋아요. 유괴범으로 몰아도 좋아요. 하지만 이 아기만큼은 제 품에서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가 다 내 손에서 죽으면 나는 평생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내 손에서 죽으면 나는 평생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잡아가도 좋아요. 유괴범으로 몰아도 좋아요. 하지만 이 아기만큼은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한 남자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 눈을 밟는 발소리, 품에 꽉 안은 것은 아기였습니다. 손가락이 새파랗게 질린 아기, 입술이 거의 보라색이 된 아기,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지 눈발이 뺨을 적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달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텨. 제발 버텨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2014년 11월 늦가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낡은 재개발 구역, 곧 철거될 건물들이 즐비한 골목, 영하 14도, 눈이 소리도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35살, 낡은 점퍼, 무릎이 해진 작업바지, 손에는 편의점 봉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년 전까지만 해도 경기 북부 소방서 구조대원이었던 남자. 화재 현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임된 뒤 지금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 때였어요. 바람 소리 사이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들렸을 때 민준의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아기였습니다. 쓰레기 봉투 더미 사이 파란 담요에 쌓인 아기. 생후 6개월도 채 안 돼 보이는 아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손가락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거의 색이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말이 끊겼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공포도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지금 그 감정들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숨이 너무 얕았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기 체온을 아이에게 전해주려는 듯 외투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다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땅에 박혔어요. 피가 났지만 일어났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 제대로 없는 골목을 달리다 멀리 병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24시간 응급의원. 민주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아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원장 배성호 선생이 곧바로 뛰어나왔습니다. 50대 초반 안경을 쓴 조용한 인상의 의사였어요. 아이를 받아들고 처치실로 뛰어들어가면서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민주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파면당한 전직 구조대원. 세상이 범죄자 취급하는 사람.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신고를 하면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오히려 유괴범으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처치실 문이 열리고 배 원장이 나왔어요. 빨리 데려오셨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저체온증이 심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에 무릎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는 살았습니다. 작은 손이 민준의 손가락을 쥐었을 때 민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은빛 눈이 내리는 날이니까 강은결. 그날 이후 민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의정부시 낡은 원룸.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단칸방. 낮에는 건설 현장, 밤에는 편의점 알바. 분유한 통이 한 주 식비와 맞먹었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달 5만 원씩 은결명의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빠진 날이 없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봄, 의정부시 낡은 원룸. 2층 침대 위에서 은결이 자고 있었습니다. 10살, 초등학교 4학년, 크고 맑은 눈을 가진 아이. 웃을 때 왼쪽 볼에 작은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아래층에서 민준이 도시락을 쌌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하지만 그 손이 콩자반을 집을 때는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빠, 오늘 계란말이야? 어떻게 알았어? 냄새로. 민준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은결이 2층 침대 난간에 턱을 괴고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잠옷 차림으로 눈이 반짝였습니다. 씻고 내려와. 학교 늦겠다. 그런데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사회 수업 시간. 선생님이 경기 북부 도시 재개발 역사를 설명하며 사진 자료를 띄웠습니다. 2014년 의정부시 재개발 구역 항공 사진이었어요. 은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가봤어요. 선생님이 멈췄습니다. 응? 거기 어떻게? 골목 안쪽에 배수구가 있었어요. 비린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가로등이 조금 기울어져 있었고 쓰레기통은 오른쪽이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은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그 골목의 실제 구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배수구 위치, 가로등 각도, 쓰레기통 방향까지. 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결이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을까요? 아기 때 거기 살았나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서 일했어요. 데리고 다녔나 봐요. 전화를 끊고 민준은 현장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줄기가 차갑게 식어 들어갔어요. 은결이 기억한다. 갓난아기 때를, 그 골목을. 그러나 더 큰 일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터졌습니다. 체육 수업 중 은결이 넘어져 이마를 다쳤습니다. 응급실에 갔고 출혈 때문에 혈액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혈액형이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아버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O형입니다. 은결이는 AB형으로 나왔습니다. O형 부모에게서 AB형 자녀는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혹시 입양이신가요? 아닙니다. 제 딸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동보호 프로토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시스템이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와 자동 대조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집에 돌아와 은결 이마에 반창고를 붙여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는 아니었다. 닷새 뒤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 현장 나가려고 문을 여는 순간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검은 양복 3명, 그리고 그 뒤로 경찰관 1명. 강민준 씨 맞으십니까? 동방건설그룹 법무팀입니다.
잠깐 동행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은결 양 양육권 관련입니다. 자세한 건 사무실에서 위층에서 은결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옷바람으로 눈이 커져서 아빠! 민주는 한번 은결을 보며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금방 와.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아동보호팀 여직원 둘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은결을 별도로 데려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민준이 끌려가면서도 은결에게 소리쳤습니다. 도망치지 마. 아빠 믿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위에서 은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차에 태워지면서 창문 너머를 봤습니다. 2층 창문에 은결이 손바닥을 유리에 대고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바닥 자국이 유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 뒤 서울 여의도 동방건설그룹 본사 회의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거대한 테이블 맞은편에 윤성태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72살, 백발의 회색 정장,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치율 99.97%. 강은결은 내 딸 윤서아의 친자식입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 딸이 10년 전 세상을 떴어요. 아이를 낳고 2달 만에.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당신 손에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시오. 민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14년 11월 의정부시 골목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아기. 파면당한 구조대원이라 신고도 못하고 오직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10년. 전직 구조대원이 우연히 내 손녀를 쓰레기 더미에서 줍는다. 그리고 신고도 안 하고 10년을 키운다. 믿으란 말이요? 믿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10년간 살았던 원룸 건물의 이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 70대 후반 할머니, 허리가 굽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요? 착한 청년이에요.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쌀포대를 못 드는데 그 친구가 4층까지 올려다 줬어요. 겨울에 보일러 고장 났을 땐 자기 전기장판 빌려줬고요. 자기는 일주일 동안 차가운 방에서 잤더라고요. 두 번째 증인, 50대 중반 퀵서비스 기사. 3년 전 제가 사고로 병원비가 없을 때 200만 원 빌려줬어요. 자기도 없는 돈인데 갚겠다고 했더니 급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 건물 주인 아주머니. 그 친구 처음 왔을 때 돈이 10만 원밖에 없었어요. 방값이 20만 원인데 그냥 받았습니다. 아기가 너무 추워 보여서 그 뒤로 한 번도 밀린 적 없어요. 자기 밥 걸러도 방값은 꼭 냈습니다. 윤성태는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원룸을 방문했습니다. 벽에 연필로 그어진 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로로 나란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15일 52cm, 2016년 2월 15일 68cm, 2017년 2월 15일 83cm. 매년 같은 날
2월 15일. 아이를 발견한 날을 기념일로 삼아 키를 재온 것이었습니다. 10년치가 빼곡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135cm. 윤성태의 손이 벽을 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침대 및 서랍에서 통장이 나왔습니다. 은결명의 매달 5만 원. 1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잔액 600만 원.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 헝겊에 쌓인 작은 상자. 열어보니 은행잎 모양 자개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빛에 따라 연두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 이 펜던트를 윤성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 윤서아가 아이를 낳기 전날 직접 만들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아빠 예쁘죠? 우리 아기한테 걸어줄 거예요. 윤성태는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소리를 삼키며 울었습니다.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진짜 아버지다. 이틀 뒤였습니다. 윤성태는 민준을 면담실에서 만났습니다. 강민준 씨,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건 알겠소.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2014년 8월에 아이가 사라졌는데 당신이 아이를 발견한 건 그해 11월이었소. 석 달의 공백. 그 사이 은결은 어디 있었습니까? 민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 공백을 찾아야 합니다. 윤성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찾읍시다. 두 남자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그 다음 날 회의실에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경기 북부 일대 물류창고 구역. 경찰 수사관, 윤성태 비서, 그리고 민준과 은결이 함께 있었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이 구역 창고만 수십 개예요. 다 뒤지려면 최소 열흘은 걸립니다. 그때 은결이 조용히 지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떴습니다. 손가락이 지도의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창문이 3개 있었어요. 오른쪽에 큰 문, 왼쪽에 작은 문. 기둥에 파란 페인트가 손바닥 모양으로 벗겨져 있었어요. 이만큼요.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철로 소리가 이쪽에서 들렸어요. 기차 소리가 밤마다 났거든요. 수사관이 태블릿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의중앙선 철로가 여기서 50m입니다. 거리도 정확히 맞아요. 이 위치는 동방물류 3구역 창고입니다. 윤성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방물류, 자기 회사 물류자회사. 회장님, 3구역은 2014년 이후 미사용 처리됐습니다. 출입 통제 구역으로 분류돼 있어요. 1시간 뒤 현장. 의정부 외곽 창고 단지. 녹슨 철문, 깨진 창문, 낡은 간판. 경찰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방물류 3구역. 어두운 내부. 손전등이 이곳저곳을 비쳤습니다.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녔어요. 기둥이 보였습니다. 파란 페인트가 손바닥 모양으로 벗겨져 있었습니다. 은결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쪽, 차량 커버로 덮인 검은 세단. 커버를 벗기자 먼지가 폭 일어났습니다. 뒷좌석에 낡은 담요, 젖병, 작은 장난감. 민주는 목이 막혔습니다. 여기서 키웠던 거야. 범퍼 왼쪽에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이 차량 등록 명의는 동방건설그룹 차량입니다.
2014년 이 차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요. 박도진 전무 명의로. 박도진. 윤성태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벽을 짚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사람. 회사를 키울 때 옆에서 밤을 샌 사람.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 박도진은 20년을 회사에 바치고도 후계 구도에서 밀린 자신의 분노를 숨겨왔습니다. 윤서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아기를 협박 카드로 쓰려 했습니다. 손녀를 볼모로 삼아 회장 자리에 버금가는 권한을 얻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 윤서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습니다. 협상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아기는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한겨울밤 의정부 골목 쓰레기 더미에. 그리고 민준을 해임시킨 내부 제보자도 박도진이었습니다. 민준이 화재 현장에서 박도진의 비자금 이동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민준에게 2가지 상처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인천 한 모텔에서 박도진이 체포됐습니다. 56살. 머리가 반백이 된 남자. 도망치지 않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펜던트였습니다. 민준이 은결목에서 늘 보아온 그 은행잎 자개 펜던트. 민준이 10년 동안 서랍 깊숙이 보관해온 것. 서연이가 직접 만든 거야. 딸깍. 나뭇잎 무늬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자 작은 홈이 느껴졌습니다. 눌렀습니다. 펜던트가 열렸습니다. 안에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방수 처리가 된 캡슐 안에 봉인된 채,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 아빠, 진실은 안에 있어요. 제 아기 은결을 지켜주세요. 서아. 손이 떨렸습니다. 윤성태는 종이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 하나. 날짜 2014년 8월 14일 밤 10시. 화면에 윤서아가 나타났습니다. 임신한 배를 안고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빠, 나 서아야. 내일 아기 낳으러 가. 혼자 갈 거야. 박도진 전무가 이미 내 주변을 막고 있어. 오늘 전화가 왔어. 아기 낳으면 아빠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했어. 박도진이 아버지를 노리고 있어. 내 아기를 이용해서 회장 자리를 빼앗으려는 거야. 윤성태는 책상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이 영상 꼭 찾아줘. 박도진을 막아줘. 그리고 우리 아기. 손이 배 위를 쓸었습니다. 이름은 은결로 해줘. 은빛처럼 빛나는 아이니까. 사랑해, 아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영상이 끊겼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윤성태는 이마를 책상에 댔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아야, 내가 다 알고 있었구나. 혼자서 다 짊어지고. 수사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결정적 증거입니다. 박도진 전무의 사전 범행 계획을 입증합니다. 추가 기소 가능합니다. 보름 뒤 경찰서 앞에서 강민준이 나왔습니다. 구조행위 인정, 불기소, 그리고 소방청 해임 취소 통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4월의 햇살. 민준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은결이 뛰어왔습니다. 달려와서 민준 허리를 꽉 안았습니다. 아빠, 응, 아빠 왔어. 2달 뒤, 여의도 동방건설그룹 본사 대강당 서하 재단 설립 발표 행사가 열렸습니다. 단상에 윤성태가 섰습니다. 오늘 서하 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제 딸이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재단 로고가 떴습니다. 은행잎 모양, 연두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하는 자개 디자인, 은결의 펜던트였습니다. 재단 초대 이사장을 소개합니다. 강민준 이사장입니다. 제 손녀의 아버지이자 제 딸의 아이를 구해준 은인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도망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혼자 추운 밤에 버려지는 아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최고야. 강당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이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은결이 윤성태 손을 잡고 민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나 행복해. 주름진 손, 거친 손, 작은 손, 3개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윤성태가 조용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하야, 찾았다. 은결이 잘 지키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랑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버려진 아기는 10살이 되어 스스로 진실을 밝혔습니다. 억울하게 해임된 구조대원은 영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봄을 맞았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